안녕하세요. 전수양이 되신가는 부동산 경매 현장 임장. 오늘은 거제시 고현동에 위치한 빌딩 임장 왔습니다. 여기는 아마도 거제 경매 역사상 가장 높은 감정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145억이 감정이 되었습니다. 건물이 준공이 나고 뭔가 잘못돼서 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고요. 지금 여기는 고현항 매립지입니다. 바다를 매립해서 이제 계획도시 짓는 곳인데, 여기 보이는 아파트가 이 편한 세상 거제 유로 아일랜드, 요게 1034세대 정도 되고 이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7월달에 나서 6월달에 났네. 6월 말에 나서 이제 입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으로 지금 공사 현장 있죠. 골조가 한 5, 6층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여기가 이 편한 세상 거제 유로 스카이 2차라 보면 됩니다. 2차. 저기가 1100세대 정도 돼요. 그래서 도합 2100세대 정도 되고, 지금 요 매립지 상에는 저 아파트를 제외하고 민간이 지은 건물은 요 건물 하고요, 요 건물 뒤에 빌딩 2개밖에 없습니다. 자, 쭉 한번 보면 유치권 신고를 많이 해놨어요. 그 공사 회사에서도 건설회사에서도 유치권을 신고해놨고, 또 전기, 간판 군데군데 엄청 신고를 많이 해놨습니다. 좀 권리관계가 복잡한 건물이란 거 참고하시고 입찰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면 요 매립지, 고현항 매립지 내에 요 건물하고 요 건물만 지금 올라가 있어요. 요 건물은 현재 분양 중이고, 요거는 경매 중이고, 빨리 주인이 생겨서 뭔가 활성화가 돼야 지역 경제에도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건물이 땅이 지금 2필지예요. 2필지에서 335평이고, 요 건물이 올라가 있는 토지는 근린 상업지역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은 아니고 근린 상업지역이고요. 자, 건물은 총 10개층이에요. 10개층이고 연면적이 1616평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특징이, 통상 이런 큰 건물들은 집합 건물, 구분 건물로 하는데, 뭐 층별로 또는 호실별로 이렇게 나눠서 집합 건물로 하는데, 요 건물은 통입니다. 통. 구분 건물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사서 분양을 하실 것 같으면 구분 건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구분 건물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뒤에가 지금 주차장인데, 일반 자주식 한 3, 4대 정도, 4, 5대 될 수 있고, 장애인 포함해서 기계식 주차장이 2군데, 주차 타워가 2군데 있습니다. 여기 70대 가능하고, 2군데 합쳐서 70대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유치권 행사 중이라서 문은 다 잠겨 있을 걸로 보입니다. 문은 다 잠겨져 있습니다. 지금 경매 진행 중인 한방병원하고 요 건물하고 요 이제 한바식당 요 가건물 이렇게 3개밖에 없어요. 민간이 지은 건물은. 물론 건설사, 저 아파트도 민간이지만 개인이 지은 건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건물은 깨끗하고 준공은 나 있습니다. 준공은 나 있고, 내부 인테리어를 하다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길 건너서 여기 높은 건물
여기 유림 노르웨이 숲이라는 아파트고요. 요 길 건너가면 장평동입니다. 장평동이고 조금 지나면 삼성중공업이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아파트가 장평 유림 노르웨이 숲이라는 아파트고요. 요 길을 건너면 이제 장평동입니다. 장평동이고, 저기 보이는 요 빨간 건물, 여기 이제 삼성호텔이에요. 삼성호텔 바로 옆으로 삼성중공업이 위치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옆에 요 고현항 매립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요 건물, 요 건물, 요 건물, 또 졸업식 건물에서 총 3개의 건물이 개인이 지은 건물이 있고, 나머지는 아파트 단지 2개밖에 없다 보시면 돼요. 현재 아직도 요 고현항 매립지는 3단계 공사를 진행 중이에요. 2024년 1월에 토목 공사가 끝이 납니다.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이고, 거기에 위치한 한방병원이에요. 한방병원이고 1층부터 10층까지 전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고 구분화가 안 돼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요거를 매입해서 분양을 할 것 같으면 통으로 매각하기는 좀 쉽지는 않으니까 구분 건물화를 해서 등기를 쪼개야 되겠죠. 쪼개 가지고 분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요 1층에 요 유치권 주장하는 분들이 1층에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를 하고 있고, 문은 다 잠겨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요 안에 이렇게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안에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은 다 잠겨져 있습니다. 문은 전부 잠겼습니다. 전부 잠겼고, 보이나? 내부는 인테리어는 안 되어 있고요. 컴퓨터하고 책상 같은 게 조금 있습니다. 문은 다 잠겨져 있습니다. 이 건물 준공이 2020년 10월에 났네요. 2020년 10월에 나서 현재까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가 6월달에 1차 있었고, 지금 2차입니다. 2차 7월 29일에 2차가 진행 예정입니다. 자, 자세한 건 경매 정보지 보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314번 사건이고요. 주소는 거제시 고현동 1102 외 1필지, 땅이 총 2필지입니다. 자, 지도상으로 위치 간략하게 보시면 거제시 고현동은 거제 중심이죠. 거제시청이 있는 곳이 고현동이고요. 요 각도에 보면 여기는 경매 물건이 있는 곳은 고현항 매립지라고 해서 요렇게 바다를 매립해서 계획도시를 만드는 곳입니다. 주거, 상업, 관광, 복합 계획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인데, 지금 현재 자 이렇게 보시면 육지부터 매립을 했는데, 요렇게가 1단계 매립을 해서 공사 끝났고요. 그리고 아파트 준공이 났습니다. 1차. 그래서 요렇게가 1단계고요. 1단계였고 준공이 났고, 토목 준공이 났고, 2단계도 준공이 났고, 그리고 현재 3단계가 대략 이렇게 생겼는데 현재 공사 중입니다.
요 토목공사가 2024년 초에 이제 끝이 납니다. 저 두 개는 준공이 났기 때문에 지금 이 편의 세상 유로 아일랜드가 준공이 이제 났어요. 6월 말에 났고요. 6월 말에 나서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하고 있고, 또 이 편의 세상 유로스카이. 요게 이 편의 세상 대림 산업의 1차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2차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세대수가 많습니다. 1차가 1049세대고, 2차 유로스카이는 1113세대예요. 요거는 보신 것처럼 골조가 한 4, 5층 정도 올라가 있고, 2023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건물이 몇 개가 없어요. 건물이 몇 개가 없고요. 아파트 외에는 건물이 2개밖에 없습니다. 요게 지금 경매물건이고요. 이렇게 길게 두 필지예요. 이렇게 경매물건이고, 요게 한밭식당이고요. 그리고 여기 빌딩 분양하고 있는 곳 있고, 요거 외에는 건물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가 중앙공원이에요. 메인공원. 메인공원이고, 여기가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일단 조감도는 이렇습니다. 조감도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1차 유로 아일랜드고요. 여기 현재 짓고 있는 유로스카이 2차, 그리고 3차가 이렇게 해서 공사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는 원래 롯데 쇼핑몰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요거는 취소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게 중앙공원, 메인공원이에요. 여기가 중앙공원이고, 현재 병원 건물은 요렇게 들어서 있습니다. 경매물건은 요렇게 들어서 있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분양하고 있는 빌딩이 있고요. 요 병원 건물 바로 옆에 요렇게 한밭식당 가건물로 1층짜리가 들어서 있고, 그리고 여기 특징이 공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쭉 전부 공원입니다. 전부 공원이고, 중간도 공원이고, 여기도 다 공원입니다. 녹지 공간이 굉장히 많은 게 거제 빅 아일랜드. 여기를 이 전체를 거제 빅 아일랜드라고 하는데, 예전에 여기가 고현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현항 메리지 빅 아일랜드 현장인데 녹지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요 앞에가 지금 랜드마크 호텔이 들어올 예정이고, 여기 3단계 부지예요. 현재 공사하고 있는. 요게 1단계였고, 요게 2단계고, 지금 3단계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요 3단계에도 이제 아파트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약 1000세대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객 터미널, 크루즈선, 큰 배들이 들어올 수 있는 관광 여객 터미널이 여기 들어올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 요 안에 요 호텔 앞에 여기는 마리나 요트 같은 거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중앙공원, 여기가 중앙공원이죠. 이렇게 중앙공원인데 여기 건물이 하나 올라가 있고요. 요쯤에 이제 경매물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중앙도입니다. 중앙공원 양 사이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스트리트 몰, 이제 쇼핑몰이 쭉 들어선다는 계획인데, 계획은 이렇습니다. 계획은 이런 식으로. 여기가 중앙공원이거든요. 이렇게 중앙공원이고, 양 사이드로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어요. 스트리트 몰, 예를 들어서 뭐 스타필드라든가 아울렛 같은 그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넣는다는 계획인데, 일단 계획은 이렇다는 거, 조감도는 이렇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려서, 아무튼 그 안에 있는 빌딩입니다. 그 안에 있는 빌딩, 병원 건물 빌딩이고요. 물건 종류는 전체가 상가입니다. 10층짜리 건물이고 전체가 상가고요. 146억 5천, 아마 거제 역사상, 경매 역사상 가장 높은 감정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한 번 유찰이 됐고요. 7월 29일 얼마 안 남았는데 이때 이제 2차 들어갑니다. 100억 2억 5천에 2차 들어갈 예정이고요. 토지가 두 필지예요. 총 두 필지에서 335평이고 건물 연면적이 10개층, 10개층입니다. 1616평. 토지 건물 일괄 매각하는 사건이고요. 요 건물은 현재 없습니다. 요거는 이편한 세상 그 아파트 모델 하우스인데 지금 1차, 2차 분양이 다 끝났죠. 그래서 요거는 철거를 하고 없는 상태고요. 여기 한바 건물, 한바식당 건물이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이렇게 10개층짜리 빌딩입니다. 유치권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서 눈에도 굉장히 잘 띄는데 되게 좀 흉물처럼 그렇게 돼 있어서 거제 시민으로서 좀 안타깝고 빨리 주인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뒤편 여기가 기계식 주차장 두 군데 있고 약 70대 정도 될 수 있고요. 측면이고,
여기가 정문이고, 여기가 정문, 여기는 다 1층의 상가들이고요. 후문은 여기 있고, 여기 기계식 주차장 있고요. 유치권을 신고해놔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빨리 새로운 주인이 생겼으면 합니다. 여기가 주차장 쪽. 주차장은 기계식 두 곳 이렇게 되어 있고요. 타워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장 내부 같네요. 요거는 옥상에 있는 물탱크. 건물 자체 비상발전기고요. 여기는 이제 고압 들어오는 고압 전류 시설입니다. 지금 유치권 주장하는 분들이 여기서 지금 사무실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메인 입구예요. 메인 입구. 문은 다 잠겨 있습니다. 건설사에서 메인 유치권자가 건설사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감정평가사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감정평가사가 내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내부에 들어갔습니다. 지하 1층. 지하 1층에 물탱크고요. 요거는 펌프. 여기가 지상 1층. 여기에 유치권 주장하시는 분들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층. 여기 2층. 길게 해서 굉장히 넓습니다. 3층. 요거 4층. 5층. 자, 5층까지 이렇고요. 자, 6층부터 이제 10층까지 병원을 하려고 했었어요. 한방병원을 하려고 했었고, 6층부터는 인테리어가 이제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인테리어를 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7층도 그렇고요. 8층도 마찬가지. 9층은 사진이 좀 희미하네. 9층도 그렇고요. 9층은 공사는 안 되고 후드시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후드시설. 9층도 공사를 하다 중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0층도 일부 공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땅이 두 필지예요. 요거 하나 해서 총 두 필지에 건물이 올라가 있고, 요렇게 1100에 2번지, 1100에 3번지, 총 두 필지고,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공회장 매립지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1단계 준공 완료, 2단계 준공 완료, 그리고 현재 3단계, 요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렇게. 요거는 2024년 1월에 일단 준공 예정입니다. 예정이 돼 있고, 여기가 이편한 세상 거제 유로 아일랜드, 여기가 이편한 세상 거제 유로 스카이, 둘 다 1000세대 넘습니다. 그리고 요 2단계 부지에 초등학교 부지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 들어설 계획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부지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도면 보시면 어두운데 여기 지하고요. 지하 약 100평 좀 더 되겠네요. 지하 일부도 이 정도 상가 부분이 있어요. 이 정도 상가 부분이 있고, 지하 1층에도.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물탱크라든가 펌프라든가 이제 기계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하 1층이고, 여기가 지상 1층. 지상 1층이 여기가 메인 입구고요. 여기가 도로, 여기도 도로, 여기가 주차장이 있고, 여기 기계식 주차장이고, 그리고 여기가 메인 입구로 들어가면 뭐 화장실 있고, 엘리베이터 있고, 엘리베이터가 두 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두 대 있고, 자, 요게 상가 부분인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1, 2, 3, 4, 5, 한 5칸 정도, 4칸인가 5칸 정도로 나눠져 있어요. 면적도 큽니다. 굉장히. 1층 전체가, 178평, 약 180평 정도 돼요. 땅이 두 필지이기 때문에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2층은 좀 더 작네요. 2층은 약 150평, 3층 마찬가지. 도면이 잘 안 보이네요. 찌그러져서. 5층, 2층부터 10층까지 똑같은 것 같습니다. 6층, 7층, 8층, 9층, 10층, 2층부터 10층까지 면적이 똑같습니다. 약 150평 정도 되네요. 토지는 두 필지입니다. 고현동 1100에 2번지, 3번지 총 두 필지고, 각각 167평 정도 되고요. 두 개 합쳐서 335평. 땅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고, 여기가 근린 상업지역이에요. 여기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서 분양된 곳입니다. 분양. 거제 비가일랜드 사업 시행사에서 분양을 한 건데, 근린 상업지역인데, 최대
최대 높이 40m까지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건물은 2020년 10월에 준공이 나왔고 지하 1층, 지상 10층입니다. 지하가 88평 있고요. 나머지 기계실이 쭉 있고 펌프, 물탱크, 뭐 기계실 같은 게 있고 그리고 1층은 143평 주차장 적게 해놓고 그리고 2층부터 10층까지 동일합니다. 150평 정도 각각 150평 정도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특이한 게 이런 큰 건물들은 집합 건물이 많이 되어 있는데 1층 주인 홍길동, 2층 주인 뭐 이순신 뭐 이런 식으로 구분 건물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구분 건물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거를 낙찰 받아서 매매를 할 것 같으면 구분화를 해야 돼요. 구분화 하는데 비용이 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지하 1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쭉 되어 있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에 맞게끔 표시를 변경하면 됩니다. 건물은 2020년 10월 22일에 준공이 났습니다. 일단 건설사에서 공사대금 42억 5천만 원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개인이 1650 정도 신고해놨네요. 그리고 리미크론 회사에서 2억 9600, 약 3억 정도 유치권 신고해놨고, 또 소방업체에서 1억 7천만원 신고해놨고, 또 어떤 회사에서 또 4600만원 신고돼 있고, 또 개인으로부터 1억 2500 신고돼 있고, 또 전기회사가 2억 8천 신고가 되어 있고요. 또 무슨 회사에서 2억 6400 전부 억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회사에서 1억 1000 신고돼 있고 또 석재 회사에서도 1억 6,500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채권자가 농협입니다. 농협에서는 유치권 배제 신청서, 유치권 성립을 안 한다, 뭐 그런 겁니다. 배제 신청서가 제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요 채권에 대해서도 농협으로부터 유치권 배제 신청서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사건인데 40억 잡고 43억, 45억, 6억, 50억, 2억, 50억 이상이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물건이고요. 유치권이란 다들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공사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건축주가 이제 건축사에 이제 공사를 맡기겠죠. 공사를 맡기고 건축 회사에서 이제 건물을 지었는데 뭐 공사를 했는데 인테리어 공사가 될 수도 있고 신축 공사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공사를 했는데 건축주가 돈을 안 줍니다. 그러면 건축 회사가 건축업자가 돈을 줄 때까지 해당 건물, 해당 물건을 합법적으로 안 돌려줘도 되는 돈을 받을 때까지 안 돌려줘도 되는 그런 권리인데 그런데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돼요. 일단 물건 자체가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됩니다. 건축업자, 그러니까 건축회사가 공사를 해서 이제 준공을 건축주 소유자로 준공을 냈기 때문에 타인 소유, 다른 사람의 물건이죠. 유치권자 물건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물건이기 때문에 이 요건은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요건은 결량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건물하고 받을 돈이죠. 받을 돈에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것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공사를 해서 공사대금 못 받아서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 거니까 돈을 줄 때까지 유치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언제까지 마무리 치면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돈을 주기는 주되 일이 끝나야 돈을 주잖아요. 건물이 준공이 났으니까 공사대금을 줘야 될 거고요. 그래서 변제기 도래한 것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유치물을 해당 물건을 유치권을 주장하는 그 물건을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그 점유가 외부에 표시가 돼야 됩니다.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그런 표시가 외부에 드러나야 되고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표시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점유는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하는 것도 상관이 없고 또 간접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세콤이라든가 또는 잠금장치로 아무도 못 들어가게 잠금장치를 해놓는다든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쉽게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점유가 계속돼야 됩니다. 계속
중간에 끊기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 점유율을 뺏겨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이 함부로 들어오게 해서도 안 돼요. 아까 사진에서 봤을 때 감정평가사가 안에 들어갔잖아요. 지하부터 옥상까지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감정평가사가 뭐 쉽게 물론 뭐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다는 건 점유가 풀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현재는 1층을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이 점유 요건도 갖췄다고 보고요. 일단은 그런데 이런 요건을 다 갖추고 있더라도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이 특약이 없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이 부동산 토지든 건물이든 담보를 잡고 대출을 내줄 때는 근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혹시나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면 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경매를 넘깁니다. 그 경매를 넘겼을 때 이런 유치권이 있게 되면 이 건물의 이 토지의 값어치가 그만큼 떨어지겠죠. 그만큼 낙찰 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한 대출을 해줄 때는 통상적으로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배제한다는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이런 서류를 대출 신청인이죠. 건축주겠죠. 건축주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건축주는 건축회사에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그 서류를 써달라고 할 겁니다. 이 서류가 안 들어가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웬만하면 써줍니다. 웬만하면. 안 써주면 다른 업자한테 맡겨도 되니까 건축회사는 웬만하면 서류를 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거의 99% 유치권 포기한다는 그런 서류를 받아놓고요. 그렇게 되면 유치권 성립을 위한 모든 요건을 다 갖추었더라도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은 성립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권 명세서에 농협이 1순위 근저당권자잖아요.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요 유치권 포기 특약은 이 당사자들끼리만 유효한 게 아니고 제3자, 그러니까 낙찰자도 요 포기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점유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점유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사용을 하든 뭐 다른 사람을 시켜서 사용하든 유치권 주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는 사용은 상관이 없습니다.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유치권자가 채무자, 소유자죠. 소유자 동의 없이 임대를 해버리면 이건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동의가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동의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동의가 없이 했다면 유치권 소멸사유거든요. 요게 가장 크지만 요것도 소멸사유입니다. 그런데 올해 전국 지방선거가 있었죠. 요게 그 당시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거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도 붙어 있었고 크게 막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도 1층에도 선거 사무실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선거 현수막이 붙어 있었고요. 선거 현수막을 붙이는 것도 임대거든요. 임대인데 그러면 이게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임대를 줬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소유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소유자가 돌아가셨고 그 재산 관리인으로 이제 변호사가 선임이 돼서 상속 재산을 정리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동의가 없었다면 이것도 유치권 소멸 사유가 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성립은 안 할 걸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제 낙찰을 받고 나서 인도명령을 신청을 해서 낙찰자가 인도명령이 떨어진다면 유치권이 성립 안 한다는 거고 다 강제집행,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인도명령은 안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습니다. 인도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제 명도소송을 해야 되는데 낙찰자가 이제 유치권자한테 명도소송을 할 겁니다. 명도소송을 하면 아마도 99% 이상 낙찰자가 이기고요. 유치권자가 질 거예요. 낙찰자가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재판은 3세판입니다. 3세판이라서 유치권자가 한 판 더 붙자 할 거예요. 2심으로 갈 겁니다. 2심에서도 아마 낙찰자가 이기고 유치권자는 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세판 마지막까지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세 번째 재판 갑니다. 대법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낙찰자가 이기고 유치권자가 지는 판결이 난다 하면 이제 대법원 판례를 만들게 되겠죠. 대법원 판례를 만들게 될 건데 기간이 굉장히 길겠죠. 굉장히 길어질 거고 이 금액이 진짜 맞는지 아니면 이거보다 작은지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건물이 일단은 100억 이상 하는 건물인데 요거를 낙찰을 받아서 뭐 얼마나 유찰될지 모르겠지만 낙찰을 받을 때 통상 대출을 받게 되겠죠. 대출을 받게 되면 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유치권자는 작정을 하고 덤빌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이자가 엄청나겠죠. 이자가 사용도 못하면서 이자만 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기회비용을 따져보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유치권자하고 이런 금액적인 부분을 잘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소송에서 이기면 낙찰자는 유치권자에게 다 손해를 배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금액을 협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요 물건을 낙찰을 받으려면 일단 법률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전략을 잘 짜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빨리 새로운 주인이 생겨서 지금 굉장히 그 건물이 눈에 확 띕니다. 확 띄는 건물인데 유치권이 이렇게 붙어 있고 하니까 거제 시민의 진짜 한 사람으로서 되게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새로운 주인이 생겨서 그 건물이 활성화가 돼야 지역 경제에도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빨리 새로운 주인이 생겨서 안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